잘 주무셨어요? 네. 네, 밤새 몇 가지 검사. 한 환자가 치매가 의심돼 입원했습니다. 환자분 무슨 요일 날 입원하셨어요? 아, 그게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입원하셨다. 아니다, 화수목, 네, 화요일 날 네, 했던 것 같아요. 환자분 오늘이 몇 월 몇 심한 단기 기억 장애를 보이는 환자. 네. 그녀는 이제 오늘 겨우 혈액 검사도 50세입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 나오세요. 네. 여기 잠깐 계세요. 네, 네.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정지향 교수가 80대 어머니를 따로 부릅니다. 네. 환자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하는 약간 독성 단백질에 대한 따님이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생긴 거예요. 아유, 그거 이제 약으로 좀 고쳐줬으면 하는데. 어머님 또 근데 아직 치매는 아니세요. 네. 아니거든. 알고 계시죠? 네. 아닌데, 우리가 봐도 아닌데, 이제 나중에 조금 날짜가 가보는. 생길 수도 있죠. 따님은 지금 경도인지 장애세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대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병실 안에서도 본인 병실을 찾아가는 게 조금 어려우실 상황입니다. 퇴원해가지고 일도. 80대 어머니가 젊은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 엄마와 딸이 바뀌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생각하다가 갑자기 쟤만 이러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근데 생활하면 50세. 너무 빨리 찾아온 인지 저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정희태 배우에게 치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올해 만 50세가 되고 나서부터 건강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치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할머니가 그때 치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 못 알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절 다른 사람처럼 대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네,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을 잃는다는 게 사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억을 잃고 결국은 내가 사라지는 병,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언제 누구에게 쌓이는 걸까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요, 제 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50대 이후부터는 다 일정 부분 쌓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치매,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5년간 다양한 치매 환자를 진료하며 연구하고 있는 정지향 교수에게 50대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오늘 일기 써보자. 오늘 며칠이에요? 몇 월 달이야 지금? 매일 반복되는 질문. 6월. 엄마는 매번 헷갈립니다. 텔레비도 나와요? 이 얘기 10번 넘게 했어. 까먹었어 또. 진짜 제가 엄마 100번 물어봤어.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똑같은 거를 오늘도 이제 피디님 오시는 거를 만나는 약속을 그거를 거의 뭐 하루에 10번, 20번씩 계속 까먹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엄마 이거 저기 양상추 뜯어줘? 씻어줘. 엄마가 해준 밥을 먹던 딸. 이제는 엄마를 가르칩니다. 엄마는 요리하는 법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끄는 거 뭐야? 그냥 바로 꺼도 되잖아. 엄마 그건 시작이잖아. 시작이고 끄는 거 어딨어? 전원. 헷갈리면 어떡해 자꾸.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설탕을 넣나 소금을 넣나 모르고 후라이 해줘 이렇게 시키면
그 인덕션에 끄는 그 온도를 낮추는 거가 버튼이 순간적으로 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 그러면 막 계란이 계속 타고 있고 막 연기 날 정도로. 대식구들 밥도 거뜬히 해내던 엄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일로 와. 엄마가 있는 주방은 위험할 정도입니다. 매일 제가 출근하기 전에 엄마 점심 식사하시고 뭐 해야 될지 해야 될 것들 적어 놓는 거예요. 비닐도 막 넣으시고 플라스틱 넣으실까 봐 이거 안 된다고 적어 놓고 비닐 막 넣으셔가지고 플라스틱 녹고 막 이런 적 있어가지고 막 너무 놀래고 불날까 봐. 되게 많이 적어 놓으셨네요. 네, 보셔야지 또 이제 실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안 보고 다 했는데. 맞아요. 그전에는 다 안 보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시작된 엄마의 달라진 행동.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혹시 나를 잊을까 겁이 났던 딸은 엄마를 설득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저장은 되어 있는데 잘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힌트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그 기억을 회상하는 게 쉬워집니다. 네, 하나의 약간 정 교수가 기억을 잘 못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의 회로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게임했던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옛날 기억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충분히 남아 있는데 새로운 기억이 테트리스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인지 검사를 하셨는데요.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기억력 부분만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직 일상생활이 다 정상이시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시고 경도 인지 장애인 거죠. 뇌 속의 어떤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평소 잘 알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자신만 느끼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가 진행되면 계산, 말하기, 길찾기 등이 쉽지 않고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따라 말하기,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그리고 전주엽 집행 기능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요.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그룹에 속한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떨어져 있는데 언어적 기억력과 시각적 기억력 부분입니다. 보통 15%를 커트라인으로 하는데요. 시각적 기억력은 약간 경계성으로 걸터 있고요. 언어적 기억력은 4.3%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언어적 기억력이 저하된 인지 기능 저하,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력 부분이 있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전용숙 씨의 경도 인지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MRI 검사상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신경세포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뇌 전반에 확산되는데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세포가 위축되고 퇴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분의 최종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인데 아직은 양쪽에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장애만 있는 단계입니다. 힌트를 줬을 때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뇌 안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치매 환자와 아닌 분의 특징적인 기억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제 누구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지만 어제 우리 집에 뭐 동생이 왔다 갔어요? 뭐 친구가 왔다 갔어요? 그렇게 힌트를 드리면 아 어제는 너 동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환자분이 기억을 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는요. 이렇게 한 가지 영역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라든지 시공간 장애라든지 아니면 전두엽 판단 기능 장애 또는 언어 장애라든지 그런데 치매로 넘어가면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다 두드러지게 떨어질 때 저희가 치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경인지검사에서는 여러 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하나의 인지 기능이라도 기준이 되는 15%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엄마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하시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본인이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본인의 불안 증상도 있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거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믿을 수 있고 기대는 사람한테 또 여쭤보는 거죠.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의 모든 공통된 증상이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본인이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도인지 장애.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800만 명 가까이 되는 노령 인구에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서 4명 중에 1명이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본인은 자신의 증상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잘 관찰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어떤 경우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8월인가?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8년에서 한 7년 사이에 치매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한 2년에서 3년 안에 치매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를 빨리 진단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경도인지 장애의 기간을 7년 또는 8년 정도 늘릴 수가 있고 그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